wirklich clever ein Problem zu lösen. Würde andernfalls das ganze Operation unmöglich.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1930년 5월 31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클린턴 이스트우드 주니어라는 이름으로 태어났습니다. 대공황 시기에 성장한 이스트우드는 검소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강인한 성격과 강한 직업 윤리를 길렀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아버지의 제철소 노동자이자 이주 노동자였던 탓에 캘리포니아 곳곳으로 자주 이사를 다녀야 했습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에서 그는 인내심, 겸손함, 그리고 독립심의 가치를 배웠고, 이러한 자질들은 훗날 그의 스크린 속 모습뿐 아니라 실제 삶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스트우드는 1950년대 후반 TV 서부극 시리즈 로하이드에서 로디 예이츠 역을 맡으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1959년부터 1965년까지 반경된 이 드라마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처음으로 명성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영화사의 길이 남을 배우로 만든 것은 1960년대 중반 국제적인 스타덤에 오른 순간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감독 세르지오 런과 협업하여 제작한 획기적인 달러 3부작 그중 하나인 1964년작 황야의 무법자에 이스트우드는 주연을 맡았습니다. 1965년 작 석양의 무법자와 1966년 작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은하운 세계에 이름 없는 남자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상징적인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그의 묵묵한 강인함과 도덕적 모호함은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스트우드의 연기는 서부극 장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고, 이전 시대의 깔끔하고 전통적인 카우보이 이미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거친 현실감을 불어넣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이스트우드는 계속해서 진화하며 비평가들의 찬사를 받고 상업적으로도 성공한 여러 영화에 출연하고 감독했습니다. 그는 1971년 영화 더티 해리에서 또 하나의 전설적인 캐릭터 더티 해리 카일러헨을 탄생시켰습니다. 이 거칠고 단호한 샌프란시스코 형사는 관료주의의 틀을 벗어난 정의 구현의 대명사가 되었고, 이는 증가하는 범죄와 권위에 대한 환멸에 시달리던 당시 세대의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영화는 여러 속편을 낳았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강인하고 타협하지 않는 액션 스타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연기 활동 외에도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할리우드에서 가장 존경받고 타작하는 감독 중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1971년 연극 미스티포 미로 시작된 그의 감독 경력은 뛰어난 스토리텔링 감각과 감동적인 인물 중심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수상한 영화 용서받지 못한 자 1992, 미스틱 리버 2003, 밀리언 돌 베이비 2004, 그리고 아메리칸 스나이퍼 2014년과 같은 작품들을 통해 그는 인간의 본질을 깊이 있고 섬세하며 미묘하게 탐구할 수 있는 감독임을 보여주었다. 특히 용서받지 못한 자는 그의 연출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 작품들은 서부 개척 시대의 신화를 해체하고 폭력 도덕 그리고 구원에 대한 어두운 성찰을 제시했습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 이스트우드는 스스로를 재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상, 골든 글로브상, 그리고 미국 영화협회 평생 공로상 등 여러 상을 수상하며 미국 영화계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수많은 연계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차분한 성품과 절제된 스타일, 그리고 조용한 품위로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스크린 밖에서 이스트우드는 다채로운 삶을 살아왔습니다. 1986년부터 1988년까지 캘리포니아주 카멜 바이 더 시의 시장을 역임했으며
뛰어난 재즈 음악가이자 8자녀의 헌신적인 아버지였고 환경 보호에 대한 열정적인 옹호자이기도 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끊임없이 자신을 재창조하는 능력입니다. 많은 동시대 배우들이 대중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는 동안 이스트우드는 여전히 영향력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예술적으로도 활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90대에 이르러서도 그는 영희 연출을 계속했고 최근작인 크리마초 2021과 같은 작품을 통해 그의 불굴의 창의력을 보여주며 영화계의 관습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여러 세대와 장르를 넘나들며 서부극 스릴러 드라마 전쟁 영화, 전기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보기 드문 인물 중 하나입니다. 강렬한 스크린 속 이미지와 할리우드에서의 변함없는 존재감으로 유명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특히 수십 년에 걸친 수많은 연애사를 비롯한 다채롭고 복잡한 사생활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판 카사노바로 여겨지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와 함께 사랑에 있어서는 종잡을 수 없는 신비로운 이미지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연예계 안팎의 수많은 여성들과 로맨틱한 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와 교제했거나 관계를 맺었던 여성들 중에는 배우 아니타 로스트, 매력적인 미셸 반도란, 그리고 스턴트 우먼이자 댄서인 록산 튀니스 등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 언론인이자 음식 평론가인 게일 그린, 그리고 프랑스 영화계의 아이콘인 캐서린 드누브와도 관계를 맺었는데 드누브와의 짧은 만남은 타블로이드 언론의 끊임없는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스트우드의 가장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관계 중 하나는 배우 산드레 로카치와의 관계였지만 그는 배우 겸 모델인 질 베너, 매혹적인 가수 켈리 스미스, 그리고 떠오르는 스타 제이미 로즈와 같은 여성들과도 교류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연애세에 연루된 다른 여성으로는 잉거 스티븐스, 조앤 해리스, 수잔 세인트 제임스와 같은 할리우드 여배우들과 활동가진 시브르가 있다. 그는 메건, 로즈, 제인, 브리짓, 번, 크리스티나, 산드라와 같은 덜 알려진 여성들과도 관계를 맺었는데 특히 크리스티나 산드라는 그의 말년에 오랜 동반자가 되었다. 유명 배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트우드는 자신의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선호했으며 이는 그의 이미 신비로운 이미지에 더욱 신비로움을 더했다. 1953년 12월 19, 23세 나이에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같은 해 초 소개팅으로 만난 모델 겸 비서였던 매기 존슨과 결혼했다. 두 사람의 결혼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장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결혼 생활 같았지만 이스트우드의 할리우드에서의 초기 성공과 명성이 가져다주는 유혹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두 자녀를 두었는데 1968년에 태어난 아들 카일 이스트우드는 성공적인 재즈 베이시스트이자 작곡가가 되었고 1972년에 태어난 딸 앨리슨 이스트우드는 이후 배우와 감독으로 활동했습니다. 하지만 이스트우드의 외도는 결혼 생활에 심각한 부담을 주었고 결국 두 사람은 30년의 결혼 생활 끝에 1984년에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에 최종 확정된 이혼은 당시 유명인 이혼 합의금 중 가장 큰 규모 중 하나로 알려졌으며 존슨은 약 500만 달러에서 3천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존슨과 법적으로 결혼 상태였던 이스트우드는 1959년부터 1973년까지 댄서이자 스턴트 우먼인 록산 튜니스와 진지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기혼 신분 때문에 두 사람의 로맨스는 대부분 비밀에 붙여졌지만 1964년 딸 킴버의 탄생으로 이어졌습니다. 킴버는 튜니스에 의해 양육되었고 그녀의 친부는 이스트우드의 가족사와 사생활이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훨씬 후대에 이르러서야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비밀스러운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는 이스트우드의 초기 사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가 여러 여성과 동시에 연애를 하는 패턴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징후 중 하나였습니다. 1975년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배우 산드레 로카치와 그의 생애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지고 예술적으로도 중요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스크린 안팎에서 파트너십을 이어가며 아웃로 조시 웨일스, Every Which Way, Way But Rouge, Sudden Impact 등 이스트우드의 대표작들에 함께 출연했습니다. 두 사람은 14년 넘게 동거했으며 그 기간 동안 라흐는 이스트우드의 가장 유명한 측근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긴밀한 직업적 연인 관계에도 불구하고 이스트우드는 다른 여성들과 동시에 관계를 맺었고 라흐와의 관계 중에 최소 3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는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논란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1989년 4월에 씁쓸하게 끝났고 이는 언론의 큰 관심을 끈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라흐는 이스트우드를 기만과 직업적 방해 행위로 고소했습니다. 이스트우드는 라흐와 교제하는 동안 항공 승무원이었던 제슬린 리브스와도 비밀리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오랜 기간 비밀로 유지되었던 두 사람의 관계는 두 자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스콧 이스트우드는 1986년에, 캐서린 이스트우드는 1988년에 태어났다. 리브스는 오랫동안 두 아이를 대중의 시선에서 멀리 떨어뜨려 키웠고 스콧이 2000년대에 배우 활동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스트우드가 두 아이의 친자 관계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이후 스콧은 아버지의 거친 매력을 물려받아 스타일과 경력 모두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할리우드에 떠오르는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캐서린은 연기와 글쓰기에도 손을 댔지만 오빠보다 훨씬 조용하게 활동해왔다. 산드레 로카치와 헤어진 후 이스트우드의 다음 중요한 연인은 영화와 TV 드라마에서 타이타닉과 용서받지 못한 자 등의 역할로 잘 알려진 배우 프랜시스 피셔였다. 두 사람의 관계는 1990년대 초에 시작되어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1993년에는 딸 프란체스카 이스트우드를 낳았는데 그녀는 훗날 텔레비전 방송인 배우 모델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전의 여러 연인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스트우드와 피셔의 관계도 결국 끝났지만 두 사람은 딸을 함께 키우는 데 있어 여전히 원만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훨씬 늦은 나이에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1996년 3월 31일 그는 전직 TV 뉴스 앵커였던 데나 루이스와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이스트우드의 이전 결혼 생활보다 훨씬 더 일반적이고 공개적이었으며 데나는 종종 그와 함께 영화 시사회나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1996년에 태어난 딸 모건 이스트우드가 있으며 그녀는 어린 시절 종종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겉보기에는 안정적인 결혼 생활처럼 보였던 두 사람은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고 2013년 8월 데나는 자신과 이스트우드가 별거 중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이혼은 2014년에 최종 확정되었으며 이로써 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파란만장한 연애사는 또 한 장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6명의 여성과의 사이에서 최소 8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일부 보도에서는 그보다 더 많은 자녀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는 일반적으로 자신의 인간관계와 가족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왔으며 인터뷰나 공식 석상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신중함은 그의 사생활을 둘러싼 신비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트우드는 많은 자녀들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그중 몇몇은 다양한 분야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연예계에 진출했습니다. 복잡한 개인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이자 배우자,
그리고 할리우드 아이콘으로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업적은 여전히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다. 95세의 나이에 접어든 미국 영화계의 거장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특유의 절제된 태도와 흔들림 없는 강인함,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거의 신화적인 존재로 자리매김한 인물로 그의 진솔하고도 보기 드문 고백을 통해 그를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인생의 명성과 부, 그리고 수많은 연애사를 겪어온 노련한 배우이자 감독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겨 9마디의 애절한 말을 내뱉었다. 내게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어. 그는 물론 샌드라 로카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삶에 너무나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겨 9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 그 말에는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지만 마치 진정으로 닿지 못했던 삶의 한 장을 되짚어보는 듯한 깊고 거의 영적인 고통이 묻어났다. 샌드레 러근, 아우로 조지 웨일스, 브롱코 빌리 같은 영화에서 단순한 조연배우 이상이었다. 그녀는 이스트우드의 뮤즈이자 동등한 존재였으며 예술적 감정적 측면 모두에서 그에게 진정으로 도전장을 내민 유일한 여성이었을지도 모른다. 두 사람은 1975년에 만났고 영화 조시 웨일스 촬영장에서 눈이 마주친 순간부터 이스트우드에게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총잡이나 거친 반영웅의 이미지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녀 앞에서 그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감정을 숨기지 못하며 심지어는 다정하기까지 했다. 13년이라는 격동적인 세월 동안 이어진 두 사람의 관계는 강렬한 열정, 예술적 협업, 감정적 격변, 그리고 결국 고통스럽고 공개적인 파국으로 점철되었다. 하지만 소송, 배신, 침묵 등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라크는 시간도 성공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이스트우드에게 남겼다. 이스트우드가 그 후로는 걸을 수가 없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관용구나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었다. 그는 육체적인 부상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가 끝난 후 찾아온 감정적인 마비 상태를 의미했던 것이다. 영화 촬영장, 정치, 인터뷰, 시상식, 무대, 감독, 의자 등 끊임없이 움직이던 그의 삶에서 록의 떠남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는 이별을 일종의 붕괴의 감정적 마비로 묘사하며 혼란스럽고 공허한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가 내 안에 무언가를 부숴버렸어 라고 그는 가까운 지인에게 털어놓기도 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끝내 알아내지 못했어요.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할리우드의 혹독한 압박 속에서 살아남고 전쟁터에 참전하고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를 감독하고 강렬한 존재감으로 존경을 받았던 그가 적이 아닌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그토록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스크린 안팎에서 항상 자신의 삶을 통제해왔던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샌드레 록의 영향권 안에서는 잠시나마 그 권력을 내려놓는 듯 했다. 그녀는 뛰어난 재능과 날카로운 입담을 지닌 강한 의지와 예리한 지성을 가진 배우였다. 그가 이전에 또는 이후에 만났던 많은 여성들과는 달리 록은 그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고 싶어 했으며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신화적인 이미지 너머에 숨겨진 연약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꿰뚫어 보았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를 그에게 그토록 위험한 존재로 만든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가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을 느끼게 했고 자신의 본능에 의문을 품게 했으며 망설이게 만들었습니다. 수년 후 카멜 저택에 홀로 앉아 평생을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살아온 그의 삶을 보여주는 수많은 상과 대본 초상화에 둘러싸여 있을 때면 이스트우드는 종종 샌드레를 떠올립니다. 스캔들도 소송도 심지어 영화들 때문도 아니었어요. 촬영 사이사이 조용히 나누던 순간들이었죠. 아무도 없을 때 그녀가 그를 바라보던 눈빛 둘이 웃던 모습,
카메라가 꺼졌을 때 그녀가 단 한 번의 눈빛으로 그를 말문이 막히게 하거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날 것 그대로의 진실을 이끌어내던 방식, 그런 건 오직 그녀뿐이었어요. 그는 마치 반복하면 진실이 덜해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말했다. 거의 한 세기에 걸친 변화전쟁 예술 그리고 사랑을 겪어온 클린트 이스트우드에게 가장 깊은 상처는 총알이나 배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산드레 로카치라는 여인이었습니다. 95세의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기억을 마치 마음속에 숨겨둔 사진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가장자리는 달았지만 결코 버리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